요즘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유통 플랫폼 기업인 홈플러스 경영 행태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가 왜 그렇게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가 그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김병주 회장의 성공 스토리는 또 다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을 일군 박태준 포스코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의 꿈과 현실을 짚어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1963년 10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납니다. 김 회장의 출생에 대해서는 MBK 파트너스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과 1998년 IMF 때 한국 정부의 40억 달러 외평채 발행 작업에 참여했다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박 회장의 사위가 된 뒤였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잘 알려진 대로 김영삼 정부 때 핍박을 받다가 김대중과 손잡고 1997년 김대중 정권 탄생에 일조한 인물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기업 빅딜을 총괄했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때 김 회장은 한국 정부를 도와 외평채 발행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김 회장은 미국 해버퍼드 칼리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입사한 곳은 사모펀드계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김 회장은 골드만삭스 시절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던 시절이라면서 코피를 흘린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도 어떻게 돈을 벌고 세계 금융시장이 누구에 의해 요동치는지 등 돈의 흐름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4년 반 정도를 근무한 뒤 살로만 스미스 바니로 직장을 옮겨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999년엔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그룹에 입사해 그 유명한 한미은행 인수를 주도하게 됩니다. 칼라일 그룹은 2000년 11월 김병주를 앞세워 한미은행 지분 36.5%를 4억 1230만 달러에 사들이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한미은행 인수는 칼라일 그룹 사상 단일 거래로 가장 큰 규모이자 최초의 금융회사 투자였습니다. 김 회장은 칼라일 그룹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이 계약을 성사시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건은 훗날 한국은행이 외국 투기 자본의 폐해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로 밝혀 뒷말을 남겼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미국 이름은 마이클 병주 킴입니다. 김 회장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한동안 박태준 회장의 사위라는 것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미국에 유학을 가 공부만 했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육군대령 출신인 김기영 씨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 금액은 동양인 가운데 최대 기부 금액으로 전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 돈으로 김 회장의 아버지 김기영의 이름을 딴 KY 김빌딩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어렸을 때 독서를 특히 즐겨서 문학도가 꿈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룬 것은 2020년입니다. 자전적 요소를 담은 첫 소설 오프링스를 발간해 작가로 등단한 것입니다. 재물이란 뜻의 오프링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국계 미국인 투자은행가가 한국 구조조정 현장에 참여하며 자본시장, 기업, 노동자 이해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판사 소개에서도 오프링스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금융 스릴러이자 이민자 성장 소설로 투자은행가 대준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하는 국제팀의 일원으로 서울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이 소설 내용이 현재 MBK가 안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묘하게 오버랩된다는 사실입니다. 김병주 회장은 잘 알려진 대로 박태준 전 국무총리이자 포스코 회장의 막내 사위입니다. 사실상 포스코 창업 회장으로 추앙받는 박태준 회장은 슬하에 일남 사녀를 뒀는데 사위들 모두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어서 한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위가 윤영각 회계사로 국내 대표적인 회계 컨설팅사인 삼정 KPMG를 20여 년간 이끈 인물이고, 둘째 사위가 고시 삼관왕으로 잘 알려진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셋째 사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입니다. 이 중 둘째와 셋째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김병주 회장이 칼라일 그룹에서 한미은행 인수를 성사시킬 때는 장인인 박태준 회장이 정재계 실세로 있을 때였습니다. 김 회장은 2005년 칼라일 그룹에서 나와 그 유명한 MBK 파트너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MBK라는 뜻은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김 회장이 설립한 MBK 파트너스는 설립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킵니다. 대우정밀을 비롯한 여러 회사를 인수해 되팔아 동부가 최대 규모 사모펀드 운용사로 키워나갑니다. 국내외 대규모 인수전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둬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수익성에 치중한 경영 때문에 좋지 않은 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김병주 회장은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거액의 자산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세계부호 명단에서 전 세계 부자 순위 280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 회장의 재산은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가입니다. 요즘 경제계의 핫 이슈로 자리 잡은 홈플러스 사태는 김 회장에 대한 평가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원래 삼성물산과 영국의 테스코가 51대 49 합작으로 탄생한 회사였습니다. 2015년 삼성이 갖고 있던 지분을 전량 테스코에 매각하면서 테스코가 독자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모기업의 분식회계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으면서 시장에 나온 것을 MBK 파트너스가 7조 원을 들여 인수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그런대로 돌아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변혁이 오면서 홈플러스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이에 MBK는 홈플러스의 자산을 팔면서 경영을 영위하지만 그럴수록 경영 상태는 더 엉망진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법원에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국내 유통업계 2위를 자랑하던 거대한 유통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청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폭망을 세 가지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차입 인수와 자산 유동화 중심 경영입니다. 둘째는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했는데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등 낡은 규제가 유지된 정부 책임입니다. 셋째는 구조조정과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며 회생 매각 타이밍을 늦춘 점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거대한 유통 플랫폼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홈플러스가 완전히 청산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에 합의하면서 희망이 불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 박태준 전 회장의 사위로 한때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김병주 회장이 기로에 서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가인 그가 홈플러스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재계는 물론 정치계와 일반 국민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본인의 소설 오퍼링스에서 말했듯 책임 있는 금융이 현실에서도 시연돼야 할 것입니다. 책임 경영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결국 홈플러스 사태가 김병주 회장의 금융 철학을 가장 냉정하게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